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건지 택시 창문을 열고 차 안에서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 손님들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 나오키는 도로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러자 남편분이 기사님께 이렇게 말했어. 불러놓고 정말 미안하지만 이 친구들 여기서 내릴 수 있을까요? 아, 예, 물론이죠. 그런데 기사님은 우리를 교대로 쳐다봤고 남편분은 그걸 무시하고 나오키한테 말을 걸었어. 내가 왜 너희들을 쫓아왔는지 알고 있니? 이 일의 발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얘기는 이미 해뒀다. 바로 오라고 하시더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던 나오키는 이미 한계였겠지.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고 목맨 소리로 말했어. 그럼 부탁드립니다. 호흡이 제대로 되는 상태가 아니었어. 남자처럼 우는 그런 게 아니라 엉엉 우는 아기를 보는 것 같았지. 어제도 오늘도 나오키는 혼자서 엄청나게 커다란 짐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았어. 나오키의 그 목소리를 들은 나는 기사님께 말씀드렸어. 아, 네, 기사님 그럼 여기서 내릴게요. 얼마인가요? 그 후 우리들은 남편분의 경트럭에 올라탔어. 나와 코지는 뒤쪽 짐 싣는 곳에 타게 되었고, 짐칸이라 그런지 승차감은 사상 최악이었지. 남편분은 우리가 짐칸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속도를 냈어. 코지가 여자처럼 비명을 지르던 말던 개의치 않고 풀악셀로 밟으셨지. 얼마나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달리진 않았던 것 같아. 사실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꼬리뼈가 아파서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는 평범한 단독주택에 도착했어. 옆에는 작은 신사 기둥문이 세워져 있었고 돌계단이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지. 우리는 그 집 쪽으로 들어갔고 남편분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들에게 말했어. 이성은 소리하지 말고 묻는 거에만 답하거라. 조금 기다리자 집에서 여성분 한 분이 나왔어. 나이는 20대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마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점이 엄청 인상적이었지. 그 여성분한테 안내를 받아 저택 한켠에 있는 객실로 갔어. 객실에는 스님 한 분과 아저씨 한 분,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 우리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기 앉아있던 아저씨가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 불길해. 앉거라. 그 말에 우리는 스님 일행이 나란히 앉아있는 맞은편에 줄지어 앉았고 남편분은 그 옆에 앉았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 이 아이들 총 3명인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키라는 녀석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그리 말하는 순간 아저씨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쳐다보았고 스님이 입을 열었어. 주인장, 당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키라는 친구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들어간 건 저 녀석입니다. 나오키라는 친구는 밑에서 보고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침묵을 한 후 스님은 나오키에게 물었어. 나오키군, 이러한 경험이 처음인가요? 스님의 물음에 나오키가 되물었어. 이런 경험이요? 영이 보이거나 하는 체험 말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신기한 일도 다 있군요. 나오키가 뭔가 말하려고 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나오키를 쳐다봤어. 말씀하세요. 저 죽는 건가요? 나오키의 팔은 정자한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어. 그러네요. 이대로라면 확실히. 그 대답에 나오키는 할 말을 잃었어. 갑자기 떠는 걸 멈춘 나오키는 다담이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코지가 입을 뗐어. 에? 죽는다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말을 이어갔어. 제가 방금 한 말이 이해가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혹시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나요? 스님이 당이라고 말한 건 아무래도 그 여관 2층인 것 같았어. 네. 으드득 거리는 소리랑 이상한 호흡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2층 문에는 부적 같은 게 잔뜩 붙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에는 그리 놀라지 않았어.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닌 것의 존재를 귀로 느낀 겁니다. 원래 일반인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남몰래 거기 있는 것이죠.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어. 나오키군, 지금은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진 않는데, 근데 아까부터 벽 끓는 소리가 심하게 들려요. 이곳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계를 몇 중이나 쳐두었죠. 지금 이 결계를 필사적으로 깨부수려고 하나 봅니다. 하지만 모두 언제까지고 여기 머물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을 나가 온도우러 가겠습니다. 나오키 군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또 그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할 테니 정신 꼭 붙들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나오키는 벌벌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하여 스님을 따라 우리들은 그 집을 나가 바로 옆에 있는 신사 기둥문을 지나 돌계단을 올라가게 되었지. 남편분은 집을 나갈 때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아저씨들과 무슨 얘기를 나눈 뒤 스님께 인사를 하고 가버렸어. 아는 사람이 없어지자 단숨에 불안해진 우리들은 셋이서 꼭 붙어 걸었지. 특히 나오키는 눈을 좌우로 마구 움직이면서 등을 굽히며 걷고 있었고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나오키를 가운데 두고 둘이서 지키듯이 걸었지. 돌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쯤 커다란 절이 보였어. 하지만 스님은 거기로 가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절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안쪽으로 나아가셨지. 거기에는 기둥문이 하나 더 있었고 또 돌계단이 이어져 있었어. 기둥문을 지나기 전 스님이 나오키에게 물었어. 나오키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 다리로 서 있어요. 계속 이쪽을 보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벌써 일어섰나요? 나오키 군이 발견해준 게 매우 기뻤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겠군요. 그렇게 돌계단을 다 올라가자 아까 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창고가 나왔고 스님은 그 창고 뒤로 가더니 우리를 불렀어.
우리도 따라서 뒤로 가니 스님은 이곳에서 하루 동안 들어가서 씌인 것을 재령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안에는 불빛이 전혀 없고 아침이 올 때까지는 말을 해선 안 된다고 하셨어. 물론 휴대폰도 쓰면 안 됩니다. 불빛을 밝히는 것도 전부. 먹거나 자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볼일은 봐야 하니까 보고 싶을 때 이 주머니를 사용하라며 이상한 천으로 된 주머니를 건네주셨고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천이라니. 하지만 스님은 안에 든 액체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하셨어. 믿기 어려웠지만 그 부분을 말해봤자 별 도리가 없으니 얌전히 있었지. 그 후로 우리는 대나무 통 같은 거에 든물을 한 모금 마셨고 스님 역시 물을 입안에 머금더니 우리한테 뿌렸어. 그리고 우리 보고 작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 우리는 순서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오키가 들어가자마자 입을 막더니 밖으로 뛰어나와 토로하기 시작했어. 갑작스런 상황에 우리는 놀랐고 스님이 당황스러운 듯 우리한테 물었지. 혹시 당에 들어간 건 오늘이 아니지요? 네, 어제인데요. 일시적이지만 분명 몸을 정화했을 텐데 온도호에 들어갈 수 없다니.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러자 스님이 나오키의 힙백을 발견했어. 여기 머무는 동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나요? 나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코지가 말했어. 오늘 월급 받았어요. 너무 당연해서 까먹고 있었어. 그리고 이 두루 주머니도 오늘 받았어요. 주먹밥도요. 이것도 받은 거에 들어간다면? 나는 월급 받았을 때 안주인한테 받은 작은 주머니를 떠올렸어. 그리고 미사키짱에게 아침에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지. 스님은 그것을 묻더니 나오키한테 말을 걸었어. 나오키군, 지금 그중 하나를 가지고 있나요? 주먹밥은 큰 가방에 넣어뒀는데 월급이랑 주머니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나오키는 그렇게 말하고 힙백에서 2개를 꺼냈어. 스님은 먼저 두루 주머니를 열어보셨고 아니 이건 혼자 한마디 하시더니 우리들에게 보여주듯 주머니를 벌리셨어. 안을 들여다본 우리는 헉 하고 숨을 들이삼키게 되었지. 그 주머니 안엔 손톱 조각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내 발에 붙어있던 거랑 같은 거였어. 어디서 많이 본 적 있는 빨간색과 거무스름해진 것. 나오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토로하기 시작했어. 나도 나오키가 토하는 걸 보고 따라 토로했고 주변은 우물 냄새로 가득 차서 스님도 얼굴을 찌푸리셨지. 스님은 나오키의 소지품을 전부 맡겠다 했고 우리 둘의 소지품도 전부 달라고 하셨어. 나는 휴대폰과 지갑을 스님에게 넘긴 뒤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두루 주머니를 처분해달라고 부탁드렸어. 스님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나오키에게 대나무통 물을 마시게 한 뒤 뿌렸어. 그렇게 우리 셋은 온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이 문을 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린 모두 본당 쪽에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누구도 이곳에 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벽 저편의 존재와 대화를 나누어선 안 됩니다. 이 온도 안에서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이 장소가 알려져선 안 됩니다. 이것들을 부디 지켜주십시오.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리 말하고 스님은 우리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쳐다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이때 이미 말을 해선 안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 스님은 우리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을 닫은 뒤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셨어. 온도 안은 서늘했어. 실제로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이 정도라면 하룻밤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건물 자체는 꽤나 오래되었고 벽 곳곳에 틈새가 있었어. 그렇다고 해도 꽤나 작았지만 아직 낮이기도 해서 바깥빛이 그 틈을 통해서 들어와 코지와 나오키의 얼굴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지.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은 난생 처음이었어. 우리 괜찮을 거야. 이런 의미를 담아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코지도 나오키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 시간이 지나자 얼굴을 바라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끝에는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게 되었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은 그저 멍하니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 엄청나게 시간이 지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아직도 밖은 밝았어. 그런데 갑자기 코지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뭘 하는 건가 싶어 너무 큰 소리를 내기 전에 막으려고 코지 쪽을 쳐다보자 코지는 손에 든 종이와 펜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어. 이 녀석이 스님 말은 안 듣고 몰래 펜을 숨겨서 들어온 거야. 종이는 껌 종이였고 얘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극한으로 불안해진 것도 있어 코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오히려 한 줄기 빛이라고 해야 할까? 잘 설명할 순 없었지만 아무튼 엄청 안심했던 기억이다. 코지는 먼저 자기가 종이로 글씨를 적은 다음 나한테 건네줬어. 니들 괜찮냐? 나는 코지한테 펜을 건네받은 뒤 되도록 작게 적었어. 그래야 최대한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나는 아직까진 괜찮아. 나오키 넌? 그리고 나오키한테 종이랑 펜을 같이 넘겼지. 나도 지금은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 그리고 다시 코지에게 종이와 펜이 돌아갔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필담이 시작됐지. 야, 껌 앞으로 4개 남았다. 앞뒤 합쳐서 8장. 글씨 최대한 작게 적자. 오케이, 확인. 밤 되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해두자. 인정. 지금 몇 시쯤이야? 5시 정도? 여기 온 게 1시 정도였어. 그럼 4시 정도 되려나? 아직 3시간밖에 안 지났나? 멀었네.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며 한 장을 다 써버렸어. 그러자 코지가 종이에 글을 썼어. 야, 근데 너 글씨 개 커. 나는 사과하는 몸짓을 보였지. 그러자 코지는 내게 펜을 건네길래 야, 근데 벌써 배고픈데? 이렇게 적은 뒤 나오키에게 건넸어. 그리고 나오키가 아무것도 안 적고 코지에게 종이를 넘겼고 그러자 코지는 나도라고 적어서 나한테 건넸어. 그렇게나 불안했었는데 막상 쪽지를 주고받다 보니 모두 아무 말도 나오질 않는 거지. 나는 날이 저물기 전에 꼭 말해둬야 할 내용을 적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힘내자. 그래. 나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입에 뭐라도 넣어둬. 넣어둘 게 없어. 옷이라도 벗어서 넣어둘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자. 나오키는 내가 적은 글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어.
나도 적고 나서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 스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고 있는 말투로 우리에게 몇 가지 충고를 건네셨지. 그런 생각이 들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시간이 흘러가 달라고 비는 한편, 사실은 밤을 맞이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 밤뿐만이 아니야. 그 당시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정말로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지. 유일한 위안은 서로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뿐. 네, 한마디로 분위기가 한 번에 무거워졌어. 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나오키가 가지고 있던 종이와 펜을 받은 뒤, 빨리 뭔가 말하라고, 시간 아깝다고 라고 적고 코지에게 건넸어. 코지는 잠시 곤란해했지만 조금 생각한 후 글을 적고 내게 건넸어. 그럼 돌아가면 뭐 할지에 대해 적어볼까? 나는 일단 츠타야에 가야 돼. 츠타야는 왜? DVD 반납하는 거 까먹음. 얼마나 밀린 거야? 뭐 거짓말이었지만 어떻게든 기분을 풀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충 적었어. 그 결과 분위기는 아주 조금 풀려서 코지도 나오키도 제각기 돌아가면 뭐 할지에 대해 적었지. 조금씩이었지만 우리들은 느긋하게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남은 종이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쯤 나오키가 이 말을 종이에 적었어. 나는 스님한테 들은 말 반드시 지킬 거야. 절대 죽고 싶지 않아. 나도 코지도 마지막 그 한마디를 바라봤어.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정도로 진심을 담아서 말한 적이 없었어. 분명 코지도 그렇겠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죽음을 바로 곁에서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나오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 다음엔 딱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고독감은 느껴지지 않았어.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 우리는 해가 지는 걸 느꼈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자 뱀이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그것도 서서히 익숙해져서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었지. 하지만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어. 귀를 기울여 보니 뭔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보자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리게 됐어.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확신이 들었어. 그 호흡 소리라고. 그리고 나는 나오키를 쳐다봤어. 어스름해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나오키가 아래챈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나오키한텐 들리지 않는 건가? 그러고 보니 나오키는 그 호흡 소리에 대해서 말했었나? 설마 그건 들은 적이 없었던가? 아니면 단순히 알아채지 못한 것 뿐인가?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어. 그러자 경직해 있던 내 상태를 알아챈 나오키가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지. 이런 상황에서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을 리가 없잖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나오키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나오키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멈추었어. 내 어깨 너머를 직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어. 흰자위가 한 번에 커져서 나오키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지. 코지도 나오키의 상태를 알아채고 나오키가 보고 있는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듯 했어.